오늘은 숙제가 다소 많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생각해보면 다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한 바퀴 또 쭉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숙제 될 것 같아? 양치기라고 들어봤냐? 양치기 270쪽 한번 펴볼래요? 270쪽 270쪽 폈습니다. 네, 아이잖아 이거. 그렇게 한 바퀴 싹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 됐으니까. 입사하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이곳은 통합과학 수업입니다. 자, 번호 불러요 일단. 또 불렀네. 불러요. 너네 내년에 이런 거 할 수 있어. 645. 설레지 않냐? 645 654. 655. 668. 67이랑 68이요. 근데 질문이 별로 없지? 다른 데 질문이 안 나오지? 686, 688, 688. 네, 7도요. 합리적 687. 680? 네. 80? 아, 이거 생명이라서 질문이 별로 없었구나? 그럴 수 있지. 너무 쉬워서? 예, 할 거야. 몇 점? 좋아. 18번. 172. 과학이 중요한 것이야, 얘들아. 다른 과목 갖다 버리세요. 그거 이거 뭐 대충 해도 1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안 해봐서 몰라. 자, 645. 봅시다. 몇 쪽이냐면 149쪽이네요. 149쪽에 645. 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과학 과목 특성상 한 문제 할 때마다 내가 까먹었던 개념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고 가야 돼. 그렇죠? 세포막의 구조. 일단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지질 몇 중층? 이중층. 한 말이 없어. 한 말이 없어. 어디였어? 우리 좀 넣는데. 인지질 이중층에다가 뭐? 막 단백질.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어? 대가리 하나에
지방산 2개. 대가리가 물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친수성. 얘는 물을 안 좋아해. 소수성. 그럼 이 인지질 이중층이 친수성이 물 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요요요요요 666666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이에 막단백질이 중간중간 들어가고요. 이 막단백질은 이동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야? 이동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있다. 왜? 요 인지질도 사실은 이동할 수 있어. 옆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막단백질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막단백질의 역할이 뭡니까? 그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물질 이동 통로. 뭐라고 써? 맞아요. 물질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서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을 한다. 확산이란 그럼 무엇일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확산이란 무엇이어요? 고농도에 그렇지. 어떤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럼 촉진 확산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농도 차에 의한 물질 이동 속도, 확산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왜요? 여기가 왜 일정해지니? 풀방 됐다 그랬죠? 막단백질이 풀방이라서. 풀방이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이 촉진 확산은 요 막단백질이 그 물질을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촉진 확산 말고 무슨 확산이 있어? 다른 확산이 또 있나?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은 그럼 뭐예요?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거. 얘 그래프도 혹시 그렸던 거 기억나니?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촉진 확산을 하는 물질이 누구니? 기억하니? 누가 촉진 확산이고 누가 단순 확산이니? 촉진 확산 수용성 물질. 수용성 물질이 뭐가 있는데? 이온. 또 아미노산, 포도당. 단순 확산하는 애들은 지용성 또는 크기가 작은 거 O2나 CO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 중에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그렇죠? 둘 다 에너지 소모 없다. 근데 맨날 똑같은 말 하는 이유가 이게 맨날 물어봐요, 문제. 이걸 기억하면 기억. 세포막은 기억을 통해 안팎으로 물질 조절 이게 기억이 뭐야? 선택적 투과성이죠.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할 때 종류에 따라 투과 정도가 다른 거. 선택적 투과성. 이게 되고요. 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는 뭘 통해서? 인지질을 통해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기억. 세포막은 기억을 통해서 조절한다. 맞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니은을 통과하기 쉽다. 맞죠? 디귿의 종류에 따라 이동시키는 물질이 다르다. 이거 전용 이동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포도당 통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따로 있고, 칼륨 이온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기억이 맞아요. 네, 왜요? 똥은 못 들어오게 하고, 산소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답은 5번. 자, 654번. 안산구가 제일 빠르다? 아니구나. 선무고가 더 빠르구나. 와. 654번. 선무고 왔으면 다음 주 시험 끝인데. 아, 선무고 왔네. 이거 시험에 개 많아요. 뭐가? 많으면 좋지 뭐. 중요한 것만 나올 텐데. 많으면 오히려 좋아. 나만 잘 봐? 너무 좋아. 시험 문제 어려워? 아, 너무 좋아. 개꿀. 자, 다음은 물 분자는 통과하고 설탕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인공막. 요거 반투과성막이라고 그랬죠? 반투과성막 하면 뭐가 떠오르니? 삼투. 삼투란 무엇이니? 고농도에 물이 그치.
그렇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몸이 짜? 그럼 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인공막 주머니에 10% 설탕 용액을 넣고 용액이 새지 않도록 측정해요. 10% 설탕 용액이 있어. 고농도야 저농도야? 고농도죠. 이 인공막 주머니 안에가 고농도고, 그러니까 이 안에가 고농도고 밖에는 증류수니까 그냥 물이잖아. 이건 저농도죠.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물이 들어가니까 풍선의 부피는 커져. 풍선 커져. 여기 인공막이 고농도예요. 예? 주머니 안에가 예. 10%잖아. 아, 밖에는 그냥 물이고. 이 고농도 저농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항상. 만약에 이 증류수가 아니라 여기 30%다 이러면 얘가 고농도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부터 해볼까? 나에서 증류수 대신 20% 설탕 용액으로 실험하면 부피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니죠. 부피가 감소할 것이다. 쪼그라들겠죠. 반대니까. 답은 5번. 답만 찾으면 돼. 655번. 답만 맞추면 돼. 다음은 삼투와 관련된 실험이다. 안투가성막을 경계로 기역과 니은으로 분리된 U자관에 1번과 2번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 A, B, C를 넣는다. 요건 단투가성막이래요. 일정 시간 동안 1번과 2번에서 니은 쪽, 오른쪽으로의 높이를 측정했더니 자, 1번 실험은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A랑 B 중에서 누가 더 고농도니? A. A가 고농도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왼쪽으로 간 거네. 그러면 B가 더 고농도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 농도가. 이번 시험에서 뭐가 더 잘해요? 니은은 높이가 낮아졌잖아. 그럼 왼쪽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용. 니은 1번에서 T1일 때 기역 쪽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니은,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는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것보다 많다. 맞죠? 이게 물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한쪽으로 확 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럼 디귿, 세포의 농도가 C와 같은 적혈구를 B에 넣으면 C는 저농도, B에 넣으면 고농도. 그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틀렸어. 쭈그러든다. 쭈글. 내용 660번. 왠지 이거 그래프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엔 시험이 어렵게 나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우리만 다 우리가 1등 쌌다 놀라죠. 그림은 부피가 같은 어떤 동물의 적혈구 A, B를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 1번과 2번에 각각 넣은 후 부피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A 부피가 그대로야. 무슨 장액? 등장액에 넣은 거죠. 등장액에 넣었기 때문에 물의 출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양이 같은 거. B는 부피가 감소. 그럼 바깥쪽이 더 농도가 높았던 거야? 내가 높았던 거야? 내가 바깥쪽. 바깥쪽이 높으니까 내 물을 흡수해 간 거죠. 얘는 고장애. 그럼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기는 하는데 더 많이 나간다. 이런 말장난을 조심해야 돼. 기억! 농도는 설탕 용액의 농도는 1번이 2번보다 높다. 응, 아니야. 2번, 니은. B 세포의 농도는 T2일 때가 T1보다 높다. 그러니까 B는 부피가 점점 줄어드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안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 거지. 그렇죠? 물이 계속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짜지는 거죠. 짜져. 디귿. T2일 때 적혈구 세포의 농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요. 아니, 네, 맞지 않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적혈구 구가 A예요. 근데 B는 T2에서니까 농도가 높아진 적혈구가 B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높지. 맞죠? T2일 때 A와 B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부피가 일정해졌어. 그러면 적혈구의 세포망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동한다고 했죠. 이동하는데 양이 똑같다. 이렇게. 다 속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걸 잘 구분해야 돼. 또 연습하는 거야.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 착한 거 같지? 아니, 너네를 속이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 명만 걸려라 이러면서. 자, 668번. 그래서 내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던데 얼마나 재밌을까? 애들이 막 틀려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쓱 미소를 지으면서 잘 봤어야지. 꼼꼼하게 봤어야지. 얼마나 재밌을까? 자, 668. 내가 학교 선생님은 진짜 개어울 게 같은데. 그리고 시험 시간에 쫙 한번 둘러보는 거지. 애들 막 이러고 풀고 있을 거 아니야. 행복은 상대적인 거야. 보는 거죠. 자, 양파 표피세포 A를 이용한 삼투 실험이다. A를 설탕용의 기억에 넣고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일단 처음에는 기억에 넣고 측정해요. 그러다가 기억 말고 니은으로 옮기고 다시 부피를 측정했대. 그랬더니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기억에서는 그대로였지. 그러니까 기억은 등장액이었던 거네. 니은은 내가 쪼그라들었으니까 물을 뺏기고 있어. 고장액이었던 거네. 그럼 기억 A의 안과 농도가 같다. 등장액이니까 맞죠? 설탕액, 용액의 농도는 니은이 기억보다 높다. 맞죠? 구간 1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 누가 더 커? 이거 중요한 거? 아니 1번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있잖아. 아,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지. 예. 그럼 얘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쉽죠? 아, 672번. 2주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잠을 안 자도 되는 거 알죠?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면 충분해요. 알죠? 그렇게 해도 인생에 큰 문제도 좀 아플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시험 끝나고 이제 회복하면 되니까. 그렇죠? 굳이 많이 잘 필요 없어. 잠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견디겠는데요? 그러면 몬스터나 이런 걸 계속 먹어. 이봐요. 왜? 시험 직전인 거예요. 아니지, 지금부터 2주 동안 계속 먹어도 돼. 계속 그 포션을 빨면서 버텨. 커피를 계속 먹어. 내가 옛날에 말하지 않았어? 내가 시험 너무너무 잘 보고 싶어서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그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때는 어리니까 비싼 거 못 먹잖아. 레스비를 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12캔을 한 방에 때려 넣었습니다. 12캔. 바로 화장실도 막 토하고 공부 하나도 못하고. 우리 끙끙 앓다가 엄마 못하겠어. 근데 너네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돼. 토스터 먹어. 2개, 3개 막 먹어. 씨. 잠은 죽어서 자. 자, 672번. 지금 잘 필요 없어. 건강은 나중에 챙겨. 지금 건강. 자, 그리고 가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무슨 반응? 발열, 흡열. 이거. 그렇죠. 이와 발열. 그렇지. 이화 발열. 뭐야? 발열, 이화작용. 근데 이화라고 쓰면 이거 이화작용이다. 정식 명칭이. 이거 틀리면 또 감점 당할 수도 있죠. 소설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얘 요런 애들 어떤 애들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화작용. 세포호흡. 거의 이거 주입이 완전 주입식이다. 그 다음에 소화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하나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떨어져. 반응물이니 생성물이니? 반응물이 없어지죠. 반응물. 반응물이 없어지고 생성물이 생기는 거지. 그건 반대예요. 동화는. 아니요. 반응물은 항상 없어지고 생성물은 항상 생기지. 반응해서 없어지는 생성물은 생성된다는 뜻인데요. 동안 들었어요. 당연하죠. 시험 한번 때릴게요. 아니 암기가 아니고 반응을 하면 없어지는 거고 생성이 되는 건데. 하고
정리했어요. 네, 맞으셨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맞고, 고분자가 저분자, 맞고, A는 생성물,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네요. 이화작용이니까. 쪼개는 거죠. 아, 예. 이화작용은 쪼개는 거. 쪼개요. 자, 680. 그림은 어떤 물질 대사에서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이다. 언제가 효소가 있을 때입니까? B. B가 뭐야? 미은이죠. 아, 니은이에요. 효소가 있을 때. 기억이 효소 없을 때. 자, 우리 A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활성화.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 예.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아니니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님들아,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이니?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모르겠어요. 반응물이랑 최고점 사이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게 정의야. 그러면 반응물이랑 효소가 있을 때 최고점까지의 차이, 이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야. 아, 알겠습니까? 항상 기준은 반응물이에요. 왼쪽이야, 왼쪽. 아래가 아니고 왼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야. 왼쪽이랑 최고점. 반응물이. 아, 왼쪽. 아, 예. 왼쪽. 예. 위아래 아니고 왼쪽. 네. 최고점 차이요. 네. 반응물이랑. 근데 얘는 최고점이 지금 내려온 거죠. 네. 에너지 언덕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1번.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맞아요? 그렇죠. 이화작용이 꺼져. 동화작용이죠. 3번. 효소가 없을 때는 A. 맞고. 효소가 있을 때 꺼져. 틀렸다 그랬죠? 5번. 효소가 있을 때 니은.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반응열보다 크다. 그쵸? 반응열이 뭐예요? 반응열이 그좀 이 그거. 그치. 반응물이랑 생성물 차이. 이게 반응열. 당연히 크죠.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반응열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답은 2번, 4번이네요. 예. 그리고 8이 그래서 여기가 막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는 다 맞춰줘야 돼. 알지? 물리가 있다는 걸. 아니 근데 물리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 물리라고 다 싫어하나? 그림은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에서 조건 A와 B일 때 시간에 따른 과산화수소의 상대량을 표는 두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과산화수소랑 물이 나오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대. 이때 들어갈 수 있는 효소 이름도 알았는데 나는 카탈레이스 어디 들어있더라? 감자. 감자, 간. 곱창집 같은 데 가면 간 주지 않냐? 엄마 아빠 따라가면? 얼른 거 안 먹었냐? 그 소 간을 그냥 잘라가지고 줘요. 얼른 거. 아, 네. 말캉말캉하니 이렇게 그 뭐냐 혈액이 가득한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먹으면 안 좋아요. 기생충 감염될 수 있다. 웬만하면 먹지 마요. 그거 좋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어요. 양. 자, 근데 과산화수소의 상대량이에요. 자, 그럼 이 반응에서 과산화수소는 무슨 물이야?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양을 물어본 거예요. 네, 알려준 거야. 반응물이 확 줄었죠? 그럼 여기서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네요. 반응 속도가 왜 빨라졌어?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B에는 효소가 있을 때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A보다 훨씬 작겠네요. 예. 반응열은 B가 A보다 작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A분의 C는 1보다 크다. 야, A가 더 큰데? 땡. B는 D보다 작다. 땡. 답은 기억.
됐습니까? 육팔육. 과학 공부가 그나마 재밌지 않나? 딴 거 하다 보면 할 거 없잖아. 사회가 자기가 그래. 나 그래서 안 했다니까. 정시고. 자, 그림 가는 효소 X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효소 X의 농도가 일정할 때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 야, 얘는 물질의 농도가 줄어들었어.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 얘 생성물. 그럼 여기서 반응물이 누구고 생성물이 누구야? A가 반응물이야, B가 반응물이야? 모르겠어요. 얘네 반응을 그 방향을 보면 얘 B가 효소에 붙어서 쪼개지는 거예요. 맞죠? B는 들어가고 A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들이 반응물이죠. 반응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얘는 튀어나왔죠?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얘가 생성물이죠. 그래야 거죠 이거.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작용이야? 그러니까 이와 이화작용이죠. 기억 맞고요. A는 니은이다. 틀렸네요.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예? 무슨 소리야? 같죠? 효소는 어차피 들어가 있잖아 지금. 효소를 중간에 넣은 게 아닌데요? 그냥 처음부터 넣었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그대로죠. 이건 왜 물어봤지? 이상하죠? 다음 688. 그냥 686에 1번인데요. 그대로. 1번이라 했는데요. 아 1번이에요. 688. 나를 속이 됐죠? 근데 뒤에 자, 그림은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효소 기질 복합체. 이 말이 처음 나왔네. 효소 기질 복합체는요, 효소랑 반응물이 합체된 상태예요. 내가 효소의 작용을 설명할 때 이런 막대기 뽀개는 작용을 설명했었죠. 그때 효소가 막대기를 이렇게 쓱 잡고 있는 거야. 이 상태가 효소 기질 복합체예요. 그렇죠?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근데 조금 쉬운 애들이 있는데 반응물, 생성물이 반응물은 줄어들고 계속 생성물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생성물, 기억에 많이 기억이 반응물. 그 다음에 니은은 처음에 많아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리을은 처음에 있다가 없다가 올라가는데 뭘까?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처음에 반응물이 있어. 반응물. 얘랑 효소가 만나. 얘네가 있다가 합체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뽀각하고 뽀개지면서 효소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생성물이 생겼다. 이 과정이잖아. 그럼 처음에 존재했던 건 누구야? 효소와 반응물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했던 얘가 리을이 효소예요. 근데 반응물이랑 합쳐지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지.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 그리고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생성물 나온다. 효소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리을은 디귿과 결합할 수 있다. 아니죠. 디귿이 아니라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죠. 기억이랑 결합할 수 있어요. T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농도, T1일 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농도는 1보다 크다. 이게? 아닙니다.
모르겠고 그냥 소금 하면 이상하요. 이거는 얘 말하는 건데요. 리을 효소? 효소만 있는 거. 얘랑 얘 비교하면 T2일 때가 더 크죠. 그래서 땡.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 않게 쓰면 그거야지. 나올 수 있지. 완전 기출필기에서 근데 많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것만 딱딱 찍으면 100점이지. 그치? 그래서 대충 말하세요.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대충. 689. 689. 표는 효소 X에 의해서 반응물 A가 생성물 B로 전환되는 실험 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1, 3에서 시간에 따른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B는 생성물이네요. 37도에서 가장 잘 작용하며 1, 2, 3 중의 결과 중 하나래요. 자, 1, 2, 3 중에 반응을 그럼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반응물은 똑같아. 효소가 많으면 반응이 잘 되겠냐, 잘 안 되겠냐? 잘 되겠지. 그리고 온도는 25도씨가 잘 되겠냐, 37도씨가 잘 되겠냐? 37. 37이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그러면 3번이 짱이네. 네. 농도도 많고, 온도도 높고. 그러면 얘가 짱이야. 1등. 근데 1번이랑 2번 비교하면 나머지는 똑같고, X 농도만 비교하면 되니까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겠네. 수소랑 온도가 관련이 있어요. 당연하죠. 단백질이잖아. 최적 온도가 있어. 체온적 온도. 그럼 기억, 니은 두 디귿 중에서 누가 3번입니까? 기억이 3번. 제일 빠른 거. 그 다음에 2번, 1번.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거 3번. 니은은 1번 땡. 기억에서 A와 결합한 X의 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기억일 때는요. 이때는 생성이 다 된 거야. 끝났어. A와 결합한 X의 수. 이거 아까 유식한 말로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할 때 많은 거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맞아요. 반응할 때 많은 거예요.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는 저게 없지. 다 생성물로 뽀개졌어. 요, 좋아요. 이거 다음 뭐 172쪽에 18번? 모르겠어요. 다음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한 실험이다. 아, 이게 여러분 계란 삶은 달걀 먹으면 삶은 달걀 까면 요거 빠직 하고 이렇게 뚜껑 이렇게 싹 예쁘게 까면 이 뚜껑 이렇게 반대로 열어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요 안에 얇은 막이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반투막이에요. 반투가상. 왜냐면 세포막이니까. 그것도 세포일 거 아니야. 생물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달걀 잘 보면은 겉에 막으로 하나 더 둘러싸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까고 먹으면 찌릿찌릿하잖아. 그것도 그러면 반투가상막이겠죠. 근데 겉껍데기를 제거한 이거 딱딱한 거 달걀 2개를 준비하고 질량을 측정한다. A에는 증류수, B에는 10% 소금물을 넣는다. A와 B의 가해 달걀을 넣고 질량을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넣었어요. 그럼 질량 어떻게 돼요?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겠지. 중류소가 될까요? 물 먹어요. 물을 먹지. 증류수는 그냥 물이에요. 얘는 지금 세포고. 적혈구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적혈구에다 넣으면 증가하죠. 달걀이 저 정도예요. 어? 저 정도예요. 달걀이. 뭐가요? 저 정도 그런 거 생각하네요. 저 정도죠. 저 농도요. 달걀은 세포잖아요. 아, 얘는 물이라니까? 물이 그 전이에요. 물은 농도 빵이에요. 전원도 농도 빵이에요. 그럼 뭐? 아예 빵. 왜 진거예요? 어? 왜 진거예요? 나는 농도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럼 팅팅 불어요. 그거야. 아 그럼 제일 낮은 거예요? 농도가 빵이니까 최저예요. 최저. 짜니까 물 먹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 팅팅 불어서 나올 텐데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쭈글쭈글해지는 거잖아. 다 물 먹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소금물에 들어갔어. 10%야. 아, 우리 몸이 0.9%일걸요? 그럼 얘는 감소하겠죠. 짠.
여러분 살 빼고 싶으면 소금물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물만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피부기 상점.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할 거 174쪽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좀 쉬었다요? 어? 쉬었다. 좀 쉬었다 가요? 네. 한숨 쉬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아, 힘들었다. 휴. 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갑니다. 자,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줬잖아. 얼마 있어요? 자, 정보의 흐름이래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뭐가 있었는데?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핵산 중에서 누가 붙어 있는 라이보스가 붙어 있는 DNA. 요게 있었어요. 야, 그럼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네. 뭐였죠? 아니죠. 단위체. 그래도 다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DNA의 단위체예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여러 개 붙이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한 마리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인산은 사실은 물질 이름이에요. 물질 이름. 그리고 당은 하나의 그 그룹명이에요. 그룹명. 그러니까 인산이랑 당은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인산은 하나하나의 이름이고 당은 그 당 그룹 이름이에요. 알지? 그 당. 민주, 당, 국민의힘 할 때 그것처럼 그룹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인산은 뭐뭐 있는데요? 아니 그냥 인산은 하나야. 그 인산이고요. 그렇죠? 염기도 마찬가지로 염기라는 애들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산은 DNA든 RNA든 똑같고 DNA에서의 당 이름이 아까 뭐였죠? DNA니까 디옥시라이보스죠. 미리 RNA를 해볼까? RNA. 이거 R이라고 읽는다며 요즘에. 얘가 그 수학에서 야 RPM 풀어 했더니 RPM이요 이러던데. 깜짝 놀랐네. RPM. 그래서 RNA는 그냥 라이보스가 되는 거죠. 염기는요, DNA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종류 뭐? ATGC. A가 뭐예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거 가타카라는 영어 혹시 알아요? 이런 영화가 있거든. 생명공학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학교에서 틀어줄 텐데 안 틀어주나? 영화 뭐야? 그래? 생명과학 시간 안 틀어주나? 과학 시간. 나도 내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 개재미 없어요. 어쨌든 그럼 라이보스는요. 염기의 종류 아데닌, 유라실, 그다음에 똑같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A 맞은편에는 항상 누가 와야 돼? 타이민이 와야 돼요. G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 와야 돼. 그래서 요렇게 결합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고요. 혹시 수소 결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상보적 결합을 할 때 ATGC 사이에 내가 점선으로 그렸잖아요. 요게 이름이 수소 결합이에요. 학교에서 안 했으면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DNA와 RNA 무슨 차이가 있냐면 RNA는 역할이 뭡니까? 유전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이 DNA가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고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꺼내 쓰려면 RNA라고 하는 애들을 거기서 이렇게 톡 끄집어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DNA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무슨 구조로 결합이 돼 있죠? 무슨 구조로 구성이 돼 있죠? DNA는 구조가 이중나선. 그렇지, 이렇게 돼 있죠?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맞죠?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특징 A의 개수랑 T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G의 개수랑 C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요거의 문제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닥 1번, 가닥 2번 나와가지고 각각의 염기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줘요. 얘가 30개 있고 얘가 20개 있다. 얘가 50개 있고 얘가 40개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가닥 2번의 타이밍은 얘랑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30개. 맞아요?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40개. 얘는 20개, 얘는 50개니까 결국에 아데닌의 합, 타이민의 합 같아야 돼. 당연한 얘기죠? 구아닌의 합, 사이토신의 합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 구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앞에서 배웠던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거야. 맞죠? 그래서 이 DNA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핵. 그쵸. 우리가 세포 구조에 썼잖아. 핵 안에 요 DNA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얘네들이 실처럼 이렇게 풀려져 있어요. 이걸 관측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염색을 해야 되거든. 염색약을 쫙 뿌리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염색이 쫙 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이 된 실처럼 보인다. 그래서 염색사라고 불러.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 있죠. 세포 분열을 하려면 얘네들이 동글동글 뭉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름이 염색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뭉치면 염색체가 돼요. 근데 염색체 내 거에 왜 그림이 없냐? 너네도 없냐? 이게 없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염색체를 잘 뜯어보면요, 뭐랑 뭐로 되어 있냐면 DNA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DNA가 어때요? 실처럼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게 줄로 된 이어폰을 옛날에 많이 썼거든? 너희도 써봤니? 이게 끼워서 하는 거? 우리 그 정도로 얘기들은 하는 거. 요즘엔 다 무선을 쓰잖아. 무선 받고 줄로 된 이어폰을 끼면 이게 주머니에 딱 넣잖아? 그럼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넣었다 뺐는데 다 꼬여져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다 꼬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얘네들이? 다 파괴가 되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팔았는데 막 생선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즘엔 잘 안 팔더라. 이거 이어폰 줄 감는 용도로 쓰는 거. 보관 예쁘게 하라고. 이런 거 해본 적 없냐? 공감이 전혀 안 되네. 여기다 잘 감아놓으면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꼬이라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이렇게 보통 8덩어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DNA를 이렇게 잘 감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DNA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 보호. 그 다음에 DNA가 쭉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DNA가 하는 일이 뭐라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대요. 그럼 유전 정보가 대체 뭔데? 라고 하는 거지. 유전 정보가 뭔데?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 정리를 합니다. 형질과 유전자라고 돼 있거든. 형질은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특성.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이 어떻다, 뭐 여러분 키가 크다, 작다, 성격이 개떡같다, 아니면 착하다 이런 거. 근데 이 형질이 결정되는 요인이 뭘로 결정되냐면 우리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은 주로 우리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이 형질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곱슬곱슬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생머리다 그것도 머리카락 단백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잖아. 여러분 성격이 개떡같다 착하다 이것도 나오는 뭐 호르몬이라든가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그 단백질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의 합성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유전 정보예요. 우리가 유전 정보 하는 건 다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 염색체는 몇 개 있게? 23, 46. 그렇지. 23쌍 46개 있어요. 23쌍 46개. 오, 기억을 잘하고 있네. 얘네들은 성염색체랑 상염색체로 나뉘죠. 상염색체가 22쌍, 성염색체가 1쌍. 이게 뭐 XY냐 XX냐로 나뉘어지는 거라며. 그래서 여러분 성별은 사실 염색체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염색체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향은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요. 여기 문제가 되고 있잖아. 요즘 그거래매. 뭐지? 올림픽에 여자 올림픽 복싱 금메달 있잖아. 남자잖아. 근데 XY 염색체인데 그 수술을 하고 뭐 호르몬 해가지고 여자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는 그걸 허용을 해줬대. 인정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 트럼프 그런 거 있나 봐. 그래서 꺼져. 그래서 취소됐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그럼 그거야.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에 DNA가 들어있는데 그게 46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46가닥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염색체, 그러니까 DNA 하나에 유전 정보가 하나씩 저장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46개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뭐 성격도 있고 뭐 머리카락, 뭐 손톱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 뭐냐? 어디다 써야 돼? 쓸데없어. 하나의 DNA에 유전 정보가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죠? 그래서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 정보가 있겠구나 하고 이 DNA를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지노움 프로젝트라고 합니까?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지노움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게 사실 최근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한 20년도 안 됐을걸? 그때 인간의 DNA를 분석하자는 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돼서 인간의 이 DNA 지도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배정이 됐어. 뭐 일본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미국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전 세계에서 다 모아서 이제 인간 염색체 이거 분석이 다 끝났어요, 사실.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성격 이런 거 다 나와. 그거 막 요즘 서비스 있던데 내 머리카락 해가지고 보내면 성격은 어떻고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고 다 나와요. 해봐야지. 어쨌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DNA가 되게 길거든? 엄청 긴데 그 중에서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연결 부분이 있어요, 연결 부분. 연결해주고, 또 유전 정보 있고, 또 연결해주고, 유전 정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DNA 하나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 이름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빨이다 하는 유전자가 이거야. DNA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DNA가 유전자가 아니야.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 다음은 부분. 그러니까 한 유전자, 한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꼭 기억하기. 한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럼 유전 정보를 대체 어떻게 담고 있는데? 그게 궁금하죠? 빨리 알아보고 싶지? 쉬었다 갈게요. 분위기가 아주 차갑거든요, 여러분. 냉담한 친구들이었구만. 수학도 좀 못했어요. 내일 못해 오셨는데. 빵. 이들 뭐 앨범 친구들 사귀었어. 어떡해. 어떡해. 안 죽고 있어. 앨범에 들어가고 다 보지 못했어. 아니 넌 지금 개뚜레비인데. 현실로 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 이거라고? 너 어떻게 이런 거야? 진짜 재능인데 그거. 아니야 매너리 번호 바뀌었어. 그거 진짜 미친 애들인데. 내가 원래 지금. 아 저. 예스. 내가 잠깐 붙었는데 1,400이 나왔어. 너 제발. 아니 이렇게 빡치고 이 개망에 얘들 다해 방안에 있어. 시험 기간에 너무 재밌어. 시험 기간에 공부가 되게 다 있어. 나 이거 있으면 진화 다주고 돌리고. 뭐야? 바로 현재까지 하고.
진짜 개맛있어. 이거 먹으러 하고 있나? 불쌍하다. 아까 엄청. 진성도 왜 이렇게 나왔어? 아니, 둘. 빡치네.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들래? 그래? 나는 시간 차이. 순식간에. 아, 진짜. 상상통을 아까 겪었던 나. 지금 뒤에서 끝나고. 매일매일 바뀌는 거 진짜? 이게 그거야. 확인 날짜 한 번씩. 그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거냐 하루씩?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대박 있잖아. 빨리 받아. 나 인식 없어. 얘또 없어. 없어. 공부하려고? 아니 된다. 어때? 학교를 카톡으로 게임 다시 하자. 시작했어. 못하겠어. 똥살기. 넷사에서 제일 지켜주죠. 여기 양지호 내 신발에 보낼게. 괜찮겠지? 보내고 바로 지울 거야. 일단 받아. 잤어? 그래 삭제. 너 미쳤을 때 개맞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붙어야 돼. 봐봐. 누구야? 일단 하기 전 그거야. 친구였다. 나 아까 했는데 영어권 있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래. 나와. 이제 강의 때 많다. 시험 1점. 소연이 어디 있어? 소연이 언제입니까 시험? 30. 첫날? 맞죠. 과학은 7월 1일쯤. 1쯤? 쯤은 뭐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려줘. 지금 찾아줘. 3위 언제? 지금 봐요. 어? 핸드폰이 있는데 찾아줘. 지금 찾아줘. 여기 언제? 30. 첫날? 아니면 저 26일부터예요. 진짜. 뭐야? 이게 뭐야? 큰일 났잖아. 7월 1일이요. 1일? 저희 7월 4일이요. 4일. 저희도 7월 4일. 4일. 누구 업무? 상우. 지 이게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네. 목요일에 오는 거네요. 아, 목요일 저희가 아무튼 수상 무슨 얘기였죠? 7월 1일 1일 와, 7월 1일에 시험 보던데? 큰일 났네. 월요일에 딱 시험이야? 사진인가? 비싸네. 수요일에 딱 시험? 주말 끼고 시험 봐. 준다 그러면 주말 끼는 게 뭐야? 아, 진짜 좋아. 2일. 알지?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주말 때는 아무것도 그거는 알아요. 2일. 보내줬다. 잘. 네. 오, 재밌겠는걸? 그럼 저 과학 모든 날에 상 받아요.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저 수학 모든 날에 상 받아요. 네. 아, 언제 보지? 수학 이거 화요일이요?
과일, 경항고화학원, 고장고수학, 양지고화학원, 고장고비정, 성항고학원, 후진고수학, 후지고지고, 호고학원, 전북고학, 후곡고학, 후곡고학 이렇게 있네요. 저는 쌤 따로 그 중수업을 응? 예? 아, 그럼 사람 뭐가 됐지? 사람 없을 때 그래요. 사람 없을 때? 네. 안 온다는 것이? 예? 저는 사람 없죠. 나? 그때는 시험 보는 학교가 없어요. 상록고, 안산고, 시간박, 안산박. 아니, 사람 시험 때 저희 우리 먹어야 돼요? 물 먹어요. 시키는 시켜. 그러니까 좀 시험이 한참 넘었는데 지금 공부만 하기도 지금 모자란 시간 아닙니까? 과자 조금만 가지면 안 돼요? 어? 과자 네. 조금만 가져. 여보세요? 네, 그만 사주시면 안 돼요? 싫어, 안 사줘.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이제. 어? 안 사줄 거야. 수준이 꽤 좋아요. 나쁜 사람들 안 사줄 거야.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어째 아니 저희 과학생 볼때 저희 네. 뭐 먹었죠? 아, 종합 먹었구나. 근데 기말 끝나고 나서 시간 보고보다 많이 바뀔 거예요. 왜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청해 이런 거 좋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건 모르겠고. 땡이 어때요? 그럴 거예요. 네? 다른 인쇄쌤이 하게 될 겁니다. 네. 2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야? 통합과학을 미인팀이 한다고요? 네. 아, 수학은요? 수학사. 예? 제가요. 뭐예요? 자, 제가 볼 거야. 자, 세 번의 유전 정보의 흐름 보겠습니다. 선생님, 수학도 미인팀이에요? 그럴 겁니다. 한국 뭐 할 수 있나요? 그럴 거예요. 많이 힘드셨군요. 아니, 난 제가 집에 좀 큰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난 많이 가야 돼. 선생님. 일단은 이번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 시간 끝나고 내요. 보겠지. 네네. 자, 세포의 유전 정보의 흐름. 시간 끝나고 오늘 바로요? 아니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자, 이거 봅시다. 뭐 해야 되나? 아,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대. 근데 DNA는 어디 있더라? 핵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의 구조 배울 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이랑 세포 밖을 구분하는 막이 세포막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핵이 있어요. 근데 핵은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핵 자체가 별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핵막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 내부를 보면 핵 안쪽이랑 핵 바깥쪽을 구분할 수 있거든. 핵 바깥쪽에 막 이상한 소기관도 있었잖아. 그럼 얘네들이 국물에 둥둥둥둥 떠 있었잖아. 이 국물의 이름이 뭐예요? 세포질. 에포는 그 식물에 있는 거였잖아. 야, 근데 에포는 식물에만 있다 이러면 틀려요. 에포를 가지는 동물이 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하나가 있어요. 단세포 생물인데 뭐 하나 있어. 그렇지? 어쨌든 세포질이에요. 그러면 DNA는 세포질이 아니라 요 핵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며. 유전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였어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자, 그러면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대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 있게? 20종류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이 세포질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떠다니면 이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뿅! 단백질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야, 근데 DNA에 유전 정보가 적혀 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난 이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옛날에. 아니, 나만 그랬니? 자, 그래서 DNA를 내가 쭉 늘려서 그림을 그려보면 라인이 두 개잖아. 이 바깥의 라인, 요게 뭐냐면 인산이랑 당이에요.
인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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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당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연기. 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염기. 그러면 DNA니까 이 염기가 몇 종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4종류가 들어갈 수 있대요. A, T, G, C 이렇게 4종류. 그러니까 이 4종류의 DNA로 뭘 짜는 거냐면 코딩을 짜는 거예요. 코딩. 내가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 AI는 결국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몇 층법을 써요? 이진법을 써요. 이게 0이랑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진법을 쓴단 말이야. 근데 삼성에서인가? 삼진법을 거의 개발했다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중생대 때 지구를 장악했던 동물이 뭐예요? 공룡이라고 했죠. 얘네들도 한동안 지구에 막 이렇게 널리 퍼져서 살았잖아. 얘네들도 되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들도 AI를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 AI가 개발이 막 많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정복하겠죠. 이때 공룡이 만들었던 AI가 인간인 거야. 네? 문제 저기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인간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공룡을 잡아먹은 거지. 지금 인간의 시대가 된 거야. 이게 너네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하나씩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뭘로 작동이 되는 장치냐면 전기죠. 이 안에 다 전기 신호지. 근데 여러분 뉴런 이런 거 배웠죠? 뉴런 신경 전달이 뭐야? 다 전기 신호예요. 근데 이 전기 신호를 좀 강하게 주면 어떻게 돼? 컴퓨터 100만 볼트를 쏴. 그럼 어떻게 돼? 죽어요. 너는 100만 볼트를 쏴. 어떻게 돼? 죽어요. 똑같잖아. 이건 약간 억지고 제일 소름 돋는 게 여기야. 이걸로 코딩을 짜놨다니까? 이게 코딩이 돼 있어요. 이게 ATGC라는 4개의 글자로 코딩이 되는 거야. 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지. 이 코딩이 쫙 돼 있어. 심지어 어떤 시스템까지 돼 있냐면 자 여기에 A, T, G, C, U 막 이런 식으로 코딩해. U가 안 되지. C, C, A, T, G, 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쭉.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 정보란 말이야. 내가 예를 항상 드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머리카락 정보였어. 그래서 머리카락 정보로 유형들은 124회 탈모가 진행된다. 이렇게 써 있어. 코딩을 짰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하나 삑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돼? 10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오류가 나면 큰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장치로 이 맞은편에 이중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니?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틱 하고 고장 났어. 이게 빠졌어. 그럼 어떻게? 아, 맞은편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자리 원래 C였구나? 이걸 채울 수가 있다고. 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날아가면 다시 채우려고.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코딩을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려면 이 안에 있는 코딩을 읽어야 돼요. 코딩을 읽는 리더기가 있어. 요 코딩이 돼 있어? 그거를 읽는 리더기가 있어. 걔 이름이 뭐예요? 라이보솜이에요. 우리 세포소기관 할 때 배웠다. 라이보솜이 이렇게 둘리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드르륵 읽으면 돼. 카드 리더기 같아요. 쓱 읽으면 아미노산이 타타타타 붙어서 나와. 근데 봐봐, 이거를 쓱 긁어, 계속 긁어. 긁으면 어떻게 돼? 여기 다 날아가지?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야. 지금 내 머리털 다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하나만 싹 복사를 해요. 아직 핵이야, 이게 핵 안 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싹 복사를 해. 복사를 하는 게 찌용 이렇게 복사는 못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닥 중에 하나만 갖다 대요. 얘를 갖다 댈게. 그럼 얘를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이거 사실 정확하게는 얘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어떤 또 장치가 하나 있거든. 그 장치가 이 안에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뭐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 장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요 확인을 해서 그 맞은편에 쓱 임시로 쓸 가닥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건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를 리더기로 긁을 수가 없어. 리더기를 갖다 댈 한 가닥을 만들어낸 거야. 그 한 가닥의 이름이 RNA인 거예요. 그럼 T 맞은편에는 누가 오겠어? A. A 맞은편에는 그렇지 원래는 T가 와야 되는데 RNA에는 T가 없죠? U. 얘는 G, C, C, A, U, G, G.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건 다시 저장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DNA로부터 요 RNA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 갖다 댈 때 갖다 대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거 갖다 대는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 주형 뭔지 알죠? 금속 할 때 그 틀. 금속 같은 거 그 뭐냐 금속 작품 같은 거 만들 때 알루미늄 틀에다가 이렇게 쓱 붙잖아. 여기 주형이죠. 그래서 틀에 해당하는 게 주형 가닥. 그래서 이 주형 가닥을 가지고 RNA를 만드는 거예요. 요 주형 가닥으로 RNA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치 이게 복사는 아니죠. 완벽하게 복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전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니?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맞죠? 이거 기억해야 돼.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핵 안에서 일어나는데 생각해보면 야 라이보솜은 어디에 있더라? 핵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RNA가 뿅 하면서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여기 구멍이 사실 있어. 여기 구멍이 있어서 RNA 통로가 있어요. 핵공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있어. 그러면 A, U, G, C, C, A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잘 보면 이거 되게 불안해 보이죠,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탈보 지금 정보가 들어있는데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잠깐 날아가는 건 괜찮아요. 잠깐 날아가는 건 돼. 왜? 다시 복구하면 되지. 잠깐 머리 빠질 수 있지. 다시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게 날아가면 다시 안 나. 요게 날아가면 다시 뽑아내서 갈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RNA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보솜이 여기에 딱 가서 리더기를 쫙 읽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20종류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염기 한 개로 아미노산 정보를 담아내고 싶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코드를. 염기 한 자리, 한 개 말고 한 자리라고 합시다. 한 자릿수로 아미노산 정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염기가 4개잖아. A가 오냐, G가 오냐, C가 오냐, 뭐 하나 안 했대. T가 오냐에 따라서 4개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야, 그럼 부족한 거 아니야? 아미노산 20개인데 내가 코딩 짤 수 있는 게 4개라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염기 2자리는 어때? 염기 2자리는 몇 개 정보가 나와요? 그쵸? 이거 경우의 수 요즘 하지 않습니까? 4 곱하기 4 우회 법칙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16개. 부족하죠? 안 돼. 염기 3자리는요? 는 444 해서 64종류의 코딩이 나오죠. 이건 괜찮지. 남는 건 괜찮아. 모자라는 건 안 돼요. 맞잖아. 남는 건 괜찮아. 그래서 64종류의 코딩을 짜. 즉 염기 3자리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을 합니다. 4개여도 되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길이가 너무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염기 3자리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합니다. 오, 신기해. 그럼 봐봐. 여기 DNA에서 요렇게 3개가 한 세트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DNA에서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3개의 염기 조합 있죠?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이름이 3염기 조합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정식 명칭이 3염기 조합이야. 내 이름은 유형근이야 이거랑 똑같아. 내 이름이 유 이름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하면 트리플렛 코드 있어 보이죠?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그죠? DNA에 있으면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에요. 근데 그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RNA로 넘어왔죠. RNA로 넘어오면 이름이 바뀌어요. 코돈이에요. 이거 이름 매칭해서 잘 외워야 돼. RNA로 넘어오면 3개의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안 부르고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 코돈이야, 코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보솜이 딱 들어가. 그럼 AUG 아웃 하면은 이 아웃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코드표도 다 있어. 지금 다 그 분석돼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내는 학교도 있어. 네, 약간 조사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A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딱 붙어요. 띠용. 그 다음에 리더기를 읽어야죠? 그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다음 칸은 3개씩 건너뛰면서 가는 거야. UGC 아니다. CCA예요. 여기를 봐요. 그럼 아까 A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붙었죠? 그럼 이번에는 CC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요. 줄줄이 소세지로. 그럼 이게 주르륵 읽으면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미노산이 3개 붙어 있고요. 그럼 이제 UG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도 요 코돈에는 아미노산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시작 신호를 주는 코딩도 있어요. 그게 AUG예요. AUG.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시작을 담당하는 애들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종결을 담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작을 담당하는 아미노산은 정해져 있어요. 메사이온.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문제에서 줍니다. 근데 종결을 담당하는 아미노산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UGA가 종결이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알려주면 내가 드르륵 읽었을 때 아미노산이 몇 개 박혀 있어야 돼? 3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UG, CCA, UGG. 그리고 마지막은 종결이니까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근데 왜 3개가 박혀 있어요? AUG, CCA, UGG 3개. 순서가 그 다음 여기서 종결됐어.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아미노산 3개짜리죠. 이 문제 나와요. 니네 학교 가봐요. 이해됐어요? 그럼 근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연습 문제 다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자, 그럼 RNA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드르륵 읽어냈어요.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죠? 이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딱 봐도 이거 드르륵 코딩을 읽어내는 거잖아. Translate, 번역이죠. 이름이 왜 번역인지 알겠죠? 암호를 번역해내는 거예요. 이 그런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이고. 라이보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잖아.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 위치는 외우셔야 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전사는요?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 아이고. 핵 안에서 일어나요. 요거 무조건 물어보는데 전사는 핵 정리하자 이때. 세포질이라고 여기? 봐봐. 그래서 요 과정을 밝혀내는 거가 되게 최근 일이에요. 요거 밝혀내서 노벨상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노벨상 먹어요. 근데 요즘은 노벨상 돈 얼마 주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그치? 나쁜 친구들. 노벨상을 받았다. 돈이 뭐가 줄까? 얼마 정도? 많이 안 줄걸? 저 한 10억 주나 이런 거.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인데? 내 생각에 노벨상이면 한 200억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인류의 그거 아니야? 아닌가? 난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요 원리가 생명 중심 원리예요. 있어 보이게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 있어 보이죠? 그럼 요 모양 봐봐.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죠. 전사는 핵 안에서 위치 중요. 핵. 그 다음 RNA가 나오면 얘가 튀어나와서 여기에 라이보솜이 붙어요. 라이보솜은 사실 여러 개 붙기도 합니다. 리더기가 출발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은 어디서? 세포질에서.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요 과정이 생명 중심 원리인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인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나가는 쪽파리도 똑같고 강아지도 똑같고 이 원리는 다 똑같아. 대신에 뭐 DNA의 개수가 좀 다르다거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뭐 길이가 좀 다르다거나 그런 게 좀 달라요. 알죠? 그러면 DNA에 적혀 있는 요 코딩의 이름이 뭐라고? 세 개의 염기로 암호를 만들었어? 삼염기 조합. 요걸 가지고 RNA에 들어있는 얘가 뭐라고? 코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코돈이 적혀 있는지 삼염기 조합이 적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로 코돈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용어가 다르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요거는 그럼 관련 문제를 조금 이따 하나 풀어볼게. 지금 풀어볼까? 여러분? 진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한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뒤에 유전표 남았어요. 이거 아닌데 좀 무조건 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거. 725번 볼게요. 이렇게 같이 풀어보자. 725번. 그러면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AUG. 코돈이네. 코돈이면 나 누구 봐야 돼? RNA. 그쵸. RNA를 봐야 돼. 그렇지.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자. GCC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GCCT 맞은편에 누가 들어있겠냐? CGGA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사가 된 게 U야. 야 그럼 위에 있는 가닥을 가지고 만든 거야? 아래에 있는 가닥을 가지고 만든 거야? 아래 거 가지고 갖다 댄 거죠? 상호적 결합으로 반대편 게 와야 되니까 너가 주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물음표를 찾을 수 있니? 뭐예요? 그치. 사실은 주형 가닥 반대쪽 거 그냥 그대로 쓰고 T를 U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난 기억도 채울 수 있어. CGGUG를 써. 맞죠? 근데 여기 U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T로 쓱 바꿔. 그럼 주형 가닥은 이거 맞은편이니까 GCCAC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 그러면 코돈을 읽어야 되니까 나는 요 RNA를 읽을 거예요. 그럼 GCC 뭐예요? AUG. 라. GCC는 라 아미노산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UCG는 다가 붙는 거야. GUG는 누가 붙어요? 마가 붙는 거야. 그럼 얘는 가가 붙었대. 그럼 누구야 이거? AUG죠. 위에는 디귿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럼 여기가 AUG가 아니라 ATG고요. 얘는 TAC. 탁! 이렇게 되네. 이렇게 채우면 돼. 그러면 기억에서 구한인의 수는 기억이 어딨어? 여기다. 3개. 근데 위에 거 AT죠? 요거 AUG, ATG, TAC. 얘랑 모양이 같아야 돼. 반대편이니까. 그럼 기억에서 구한인의 수는 3개. 니은에서 디귿에서 사이토신의 수. 니은에서 1개, 디귿에서 1개. 같다. 틀렸어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라다, 마, 가이다. 맞아요.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에서 다를 지정하는 염기 서열은 AGC죠. AGC.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코돈은 몇 종류가 나오니? 64종류가 나오죠. 아미노산은 몇 종류니? 20종류죠.
됐죠? 그러면 한 개의 코도는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랬죠? 근데 한 개의 아미노산은 한 개의 코도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알았어? 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싶다고? 녀석들 의지가 대단하구나. 736번을 그럼 니네가 풀어보고 싶다고? 와, 환호성이 터지고 있어요. 나도 좋아할 줄 알았어. 딱 말하자마자 환호성을 막 소리 질러. 예. 국어 문제잖아요. 과학 문제인데요. 국어 선생님은 과학도 하지만 과학 지금 나오면 그걸 다 설명하고 있어. 물리 나오면 물리 설명하고 생명 나오면 생명 설명하고. 국어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저거 개꿀이지.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동화책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전대고 오고 있어요. 그래도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어야. 주연가락을 기준으로 전사하셨는데요. 네. 나 풀고 있어. 풀었어요. 아 진짜? 맞죠? 이거 어떻게 눈으로 풀어 싹 다 써야 돼. 썼잖아요, 선생님. 맞죠? H, G, C, G, A, T, C. 차차차. 단백질이 합성했다는 거, 번역했다는 거를. 번역해서 단백질이 나왔다는 거지. 시험 2주밖에 안 남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하겠군요. 잠을 줄이면 됩니다. 학교에서 자. 오! 우리 수학하고도 빡세니까 해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네. 전산 이용자 이게 주연하는 이거를 RNA가 네. A는 원래 T가 T인데 T가 이거를 갖다 내서 만드는 주형 과자. 주형의 의미가 그거예요. 어떤 물질을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요로 호빵을 만들고 싶어. 이 모양의 호빵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틀을 만드는 거야. 이런 모양의 틀을 만들면 되겠죠. 이 틀이 주형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고 만들면 반대께 나오죠. 그럼 이거를
A에서는 원래 T인데 RNA T가 없는데 뭐였거든요. 그렇지. C 맞을 때 이제 G가. 그러면 주연가가 이거 밑에 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거 내가. 밑에 거 밑에 걸 그냥 T랑 그렇지. T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쉽네. 자, 1번 X.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까? 네. 1번. 1번의 염기 서열은 T, A, C, G, C, T, A, G, C, C, T, G, G, A, C 이거래. 그럼 이걸 가지고 RNA를 만들었을 거 아니요? 예. 띠리리리리리. 요즘도 이 소리 나냐? 롯데리아에서? 안 나냐? 나? 네. G, C, G, A, U, C, G, G, C, A, C, U, G 이렇게 된다. 왜 A가 일반했어요? 왜? T인데 T가 없으니까 일반했는데요. 왜? 씨, 틀려왔잖아. 씨. 자, 그 다음에 그럼 AUG면 B, CGA면 D, UCG, F, GCA, C, CUG, E 요렇게 됩니다. 이게 X래요. 근데 문제 위에 살짝 읽어보면 X가 정상일걸? X가 정상이고요. Y가 이상한 애래. 돌연변이래. 그러면 Y 한번 보자. 근데 Y에선 뭘 알려줬냐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려줬어요. B, D, A, C, E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대로 RNA를 알아낼 수가 있죠. 코돈 보면 B는 AUG AUG B는 CGA A는 AUC C는 GCA CUG 요렇게 됐대.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DNA 가당 2번까지 이거까지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TAC GCT TAG CGT GAC 이렇게 되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1번에서 한 개 염기가 날아가고 뭔가 다른 게 삽입이 돼서 2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이랑 2번을 잘 비교를 해봐야죠. 그럼 앞에 T, A, C, G, C, T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 여기에 얘는 T가 나왔는데 얘는 A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T가 삽입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쫙 민 거죠. 그러네. 그 다음부터가 똑같네. A, G, C, O! 아, 요 C가 날아간 거네. 이게 제거. 물론 앞에 게 제거될 수도 있어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제거되고 요 사이에 T가 삽입되면 2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상호 이해돼요? 상호 이해 안 돼?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1번이 전사되어 합성된 RNA에는 유라실이 3개다. 하나, 둘, 셋. 맞아요. 2번은 1번에서 사이토신이 제거되고 타이민이 삽입됐다. 맞죠? Y에서 전사에 이용되지 않는 DNA의 가닥의 염기서열. 아씨. 장난하나? 자, 맞은편 거 찾으라는 거죠? 이거 말고 맞은편 거 짝꿍. A, T, G, C, G, A. 사실 이걸 읽으면 되죠? A, T, C, G, C, A, C, T, G. 이거죠. 그럼 G, A, A, T, C, G. G, A, A, T, C, G. 맞아요. 답은 다르다. 네. 사립 제공 더 보고 싶죠. 뭐가? 사립 제공.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T, A, C, G, T, C. 자, T, A, C, G, C, T. 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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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얘가 새로 생겼네. 삽입. 다르잖아. T가 생겼잖아. 얘는 T, T, 얘는 그냥 T. 삽입. 그럼 삽입됐다 치고 그 다음부터 가면 A, G, C,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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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거 없어졌구만. 찾으면 돼. 하나씩 비교하면서. 게임 같다. 어우 재밌다. 오늘 끝이죠. 오늘 재앙이요? 왜? 유전병 한다니까. 유전병 해야지. 안 해. 뭐야? 틀리면 되나? 대충 3등 듣고. 잠든 소리 가네요. 아주 불행한 발언이군요. 이 세상에 200명 5등급이 있기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 유전병 환자 176.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5등급은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하지. 뭐 안 했든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지. 유전병. 자,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정상이 아닌 신체의 상태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 밖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리는 거죠. 아니면 뭐 세균이 침투하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 유전자가 좀 이상해서 걸리는 병을 유전질환이라고 해요.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병은 당연히 유전이 되는 병이겠죠?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물려주면 자, 엄마 아빠가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주면 내가 그 유전병이 그대로 발병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이게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통합과학이잖아. 이걸 알고 싶으면 이제 뭐 생명 쪽으로 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거기 가면 더 나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 하나가 삭제가 된다거나 아까처럼 아니면 더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통째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종류가 많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좀 뭐가 이상해. 그래서 나오는 병이 세 종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병만 잘 기억하자는 거지. 됐죠?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외워야 돼요. 남모양 적혈구 여기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빈혈증. 유명한 병입니다. 이거. 여러분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동그랗게. 정확하게는 가운데가 약간 둥푹 파져 있어요. 이게 정상 유전, 정상 백혈구, 뭐래? 적혈구. 근데 잘 보시면 얘네들은 DNA 염기 서열이죠. 코딩. 그 코딩 중에 하나가 바뀌었어. DNA 염기 서열이 이 서열이 한 개가 바뀐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봤어. 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 정상적인 적혈구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납작한 남모양 적혈구가 나온대요. 자, 근데 적혈구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산소 운반이죠.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압니까? 그 넷플릭스에 그 인체 모식이 있는데 유미의 세포들 말고 일본 그건데 적혈구 막 뒤에 산소 들고 다니고 백혈구 세균 묻히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네, 산소 운반을 해줘요. 그럼 남모양 적혈구는요, 누가 봐도 산소를 운반을 못하게 생겼잖아. 얘는 산소 운반을 못해요. 그럼 어때? 어지러워요. 왜? 세포 호흡이 안 되니까. 빈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요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만약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자식을 낳아. 그럼 내 DNA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은 무조건 걸리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00%입니다. 자식이 말안 되는 왜?
그런 거 아니지. 나오면 좋지. 이게 약간 빈혈이 오는 거지. 막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음반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잘 못함.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잘 못함.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잘 못해요, 잘. 효율이 좀 떨어져. 그리고 정상적 적혈구도 뭐 잘하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실정이긴 한데 말라리아라고 알아요?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서 그 전파되는 병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는 되게 특이한 병인데 세균도 아니고 이게 원충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물을 그냥 주입시켜가지고 감염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적혈구를 파괴시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말라리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북한 쪽으로 가면 걸릴 수 있고 모기들이 있으면 모기가 입니다. 모기 새끼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어. 근데 약간 그 모기의 각도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쳐들고 물면 말라리아라고 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적혈구를 파괴시켜서 죽이는 병인데 남모양 적혈구는 파괴를 못한대요. 적혈구인지 모른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게 오히려 좋아. 말라리아 물려도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비율이 많대.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두 번째 이거 병 이름 다 외우셔야 돼요. 페닐 케톤요증. 페닐 케톤요증. 자, 그럼 얘도 그럼 뭐겠어? DNA에 염기서열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병이겠죠? 네? DNA 염기서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병이냐면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됐대요. 그러면 뭐 저런 이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효소가 안 나와. 어떤 효소가 안 나와. 효소가 뭔데?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특정 효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뭐냐? 특정 그 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DNA부터 잘못됐습니다. 여기부터 잘못됐으니까 RNA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단백질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비노증 마지막. 알비노증은 뭐라요? 요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멜라닌 색소 합성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뭐예요? 까만 거죠? 여러분들 보면 약간 시커멓잖아. 제 피부가 약간 검검하잖아요. 그래서 알비노증 걸리면 완전 새하얘져요. 백인 수준이 아니고 완전 그 뭐랄까 엘프 느낌 나요. 내가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 엘프 느낌 나요. 눈썹도 하얀색이에요. 요 속눈썹도 하얀색이고 모두 다 하얀색. 그리고 눈도 이게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거의 파란색인데 약간 투명한 파란색 느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우와 이래서 보면 안 돼. 어쨌든 알비노증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라닌 색소 합성 관련 유전자 이상 질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에 이상이 생겨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안 나오니까 멜라닌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알비노증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 DNA에 이상이 생긴 이 부분 있죠?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긴 거야? 멜라닌 합성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틀려요. 제일 치사한 건 이걸로 틀리게 한 사람을 봤는데 멜라닌을 합성하는 게 아니죠.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죠. 여기 합성 효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멜라닌도 단백질이고 멜라닌 합성 효소도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서 워낙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이걸로 틀리겠어요. 진짜 개치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그냥 객관식이었는데 그 기억력 인식 중에서 멜라닌 합성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틀려요.
4구예요? 기억이 안 나. 어디지? 작년, 재작년이 아니에요.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멜라닌 합성 효소. 그 숙제는 아까 내줬죠? 네. 어디요? 그리고 다음 주 시험이에요. 멈출 수 없어. 아니 선생님 책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270이네요, 270. 270까지 최대한 풀어오세요. 270이요? 네. 순서는 여러분 물리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푸시고요. 270까지 풀라고요? 아까 270 합의했잖아. 왜 그래? 언제요? 시작할 때. 선생님 합의 안 받았대요? 선생님 에버예요? 가장 그것까지 안 돼요. 오늘 8시에 그 뭐냐 수학과 전공 통합과 앞부분 들어가는 학교 있어요. 아 잠깐 찝어 그냥 초지랑 보고 아니 선생님 저 그때 그거? 시간고 와요 어? 시간고 와요 요때 미세쌤이 보강을 해주신대요.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때 올 수 있습니까? 여기? 영어학원 가야 돼. 시간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취소. 알았어. 어떡하지? 왜요? 일단 해보세요. 오늘의 문제를 풀어보자. 너희 둘 때문에 내거 있는 게안 오면 어떡해. 시험이 코앞이다. 있는 거 같아요. 나 오늘 집에서 도착을 이거 이따가 봐주세요. 풀어! 망칠 생각하지 마! 망치지 마! 여기 한번 더. 그렇지. 우리가 학원 가야 돼요 일단 알고 있어. 학원이 저기 있다는 거. 그러면 네, 난 알고 있어. 아니야. 자, 좀 숟갈로 미친 소리. 진짜 가야 된다고. 아니. 행위는 누구나 있어요. 특별히 챙길 필요가 없어. 행위 없어. 행위 없어, 그렇지? 나도 있어. 학원 행위 있지. 그렇지. 다 있어. 맞아. 쌤생이 맞춰도 돼요. 10월 10월 14일. 네. 10월 1일. 네. 여기 끊잖아. 10월 1일이라고. 얼른 풀어. 그래서 이거는 되게 테스트하고 다음 주가 한번 이제 시험 직전이잖아.